37편 순천만 갈대밭 바람에 서거기는 위로. 하동의 눈부신 봄날은 꿈처럼 잘 봤다. 흩날리는 벚꽃잎을 뒤로하고 박민중과 김유진이 도착한 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광활한 순천만이었다. 화려한 색채로 가득했던 벚꽃길과는 정반대로 순천만은 차분한 황금빛과 짙은 갯벌의 색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거대한 습지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이 지배하는 태고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 거대하고 고요한 풍경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새삼 실감했다. 그들이 갈대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눈앞에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협동 퀘스트, 바람의 속삭임. 내용, 갈대밭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가장 깊은 소리를 바람에 실어 전하시오. 보상, 유대 능력치 대폭 상승, 스킬 고요한 경청 획득. 마음속 가장 깊은 소리. 민준은 유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저 멀리 펼쳐진 갈대밭의 풍경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배신의 상처와 그 상처를 보듬어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서툴고 자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긴 탐방로를 따라 갈대밭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방이 온통 사람 키보다 훌쩍 큰 갈대들로 둘러싸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억 개의 갈대들이 일제히 몸을 흔들며 사아 서걱서걱 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파도 소리 같기도 했고 숲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그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민준은 관찰 스킬을 발동했다. 그의 눈에 갈대밭에 생명들이 들어왔다. 갯벌 위를 재빠르게 기어가는 작은 짱뚱어들, 진흙 속에 숨어 먹이를 찾는 눈개의 붉은 집게발, 그리고 하늘 위를 우아하게 선회하는 흙두루미의 군무. 이 광활하고 텅 비어 보이는 공간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터전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서울에서 갇혀있던 텅 빈 방은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이곳의 텅 빈 풍경은 생명의 공간이었다.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으로든 채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한참을 걷던 유진이 탐방로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서쪽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빛이 갈대밭 위로 쏟아져 내리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유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수는 갈대를 참 좋아했어요. 봄에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는 화려한 꽃보다 가을 내내 이렇게 서서 바람 소리를 들려주는 갈대가 더 좋다고 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대밭의 바람 소리처럼 차분하고 쓸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수의 이야기를 할 때 울지 않았다. 그 슬픔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시선과 목소리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 애는 말했어요. 사람들도 갈대 같았으면 좋겠다고. 키가 크든 작든 모양이 어떻든 그냥 제자리에 서서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고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면서 같이 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혼자서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건 너무 외롭다고 했어요. 유진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평생을 혼자서 완벽해지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그는 타인에게 기대는 법을 몰랐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유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공감 스킬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친구를 향한 애틋한 사랑,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의 꿈을 대신 이뤄주려는 단단한 의지. 그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그에게 밀려왔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언어는 이 거대한 슬픔과 그리움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대신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난간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대신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그리고 맞잡은 손의 온기가 그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있었다. 당신이 지수의 목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민준의 마음,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유진의 마음,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갈대밭에 푸른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퀘스트 완료 창이 떠올랐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얻은 가장 큰 보상은 말없이도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완벽한 유대감이었다.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38편 보성 녹차밭 씁쓸함 뒤에 오는 여운. 순천만에서의 깊은 교감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들은 다음 날 이웃한 보성으로 향했다. 순천의 광활한 평야와는 대조적으로 보성은 부드러운 곡선의 산비탈들이 겹겹이 이어진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산비탈은 온통 초록빛의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녹차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물결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공기 중에는 풋풋하고 쌉싸름한 찻잎의 향기가 싱그럽게 배어 있었다. 민준에게 주어진 퀘스트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철학적이었다. 퀘스트, 인생의 맛. 내용, 보성 녹차밭에서 정성껏 찻잎을 따고 9번 덮고 자신만의 차 한 잔을 완성하시오. 그리고 그 차를 마시며 인생의 쓴맛과 단맛에 대해 생각하시오. 그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허리에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차고 녹차밭 고랑 사이로 들어섰다. 다원의 주인이 찻잎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막 도단한 가장 부드럽고 여린 잎사귀인 일창이기만을 골라 따야 한다고 했다.
민주는 서툰 손놀림으로 찻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땄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도단한 거친 생각의 잡초들을 솎아내고 가장 순수한 마음의 쌍만을 골라내는 기분이 들었다. 유진은 그런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찻잎 따기가 끝나고 그들은 제다 실습장으로 향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대한 무쇠솥이었다. 갓 딴 찻잎을 뜨겁게 달궈진 솥에 넣고 덮는 살청 과정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는 뜨거운 솥에 손을 대일 뻔하며 허둥댔다. 찻잎에 숨을 죽이고 그것을 꺼내 멍석 위에서 비비고 다시 솥에 넣어 덮는 과정을 9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단순해 보이는 차 한 잔에 이토록 고된 노동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이 과정이 마치 자신의 상처투성이 과거를 정성껏 다듬고 매만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뜨거운 열로 상처를 소독하고 부드럽게 비벼 뭉친 감정을 풀어내고 다시 열을 가해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의 반복.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잘 덮어진 찻잎은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도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럽게 찻주전자에 찻잎을 넣고 식힌 물을 부었다. 잠시 후 은은한 초록빛으로 우러난 차를 작은 찻잔에 따랐다. 맑고 향긋한 찬물이 담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쌉싸름하고 떫은 녹차 특유의 쓴맛이었다. 그는 그 쓴맛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던 번아웃의 순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림, 대전역 플랫폼에서 덮쳐왔던 공황의 고통. 지독하게 쓰디썼던 과거의 기억들이 혀끝을 아리게 했다. 하지만 그 쓴맛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입안 전체에 은은한 단맛과 향긋한 여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쓴맛이 강렬했던 만큼 뒤따라오는 단맛의 감동은 더욱 깊고 선명했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바로 이 차 한 잔과 같다는 것을. 고통이라는 쓴맛이 없었다면 결코 평범한 일상이 주는 단맛의 깊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상처와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더욱 깊고 향기롭게 만들었다. 무슨 생각해요? 표정이 아주 천년 묵은 도사님 같은데.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이 차, 꼭 우리 인생 같네요. 처음엔 쓰지만 결국엔 이런 좋은 향기와 단맛이 남는. 그의 말에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생 역시 친구를 잃은 지독한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길을 나선 끝에 민준이라는 새로운 인연과 희망이라는 단맛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씁쓸함 뒤에 오는 깊은 여운처럼 그들의 관계도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익어가고 있었다. 창밖의 초록빛 다원은 어느새 부드러운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39편 광주 5.18 국립묘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보성에서의 차분한 성찰 이후 그들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품고 있는 도시 광주로 향했다. 유진은 이곳에 꼭 와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의 친구 지수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 목록에 가장 첫 번째로 적혀있던 곳이 바로 5.18 국립묘지였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날 밤 평소답지 않게 말이 없었고 민주는 그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퀘스트, 기억하는 자의 책임. 내용,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먼저 떠나간 이들이 남긴 역사의 무게를 느끼시오. 보상, 정실력 플러스 10, 칭호 역사의 증인 획득. 묘역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끝없이 늘어선 비석들, 그 아래 잠들어 있는 너무나 젊은 나이의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 묘역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날의 함성과 비명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공기의 무게부터 달랐다. 맑게 갠 하늘과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더 큰 슬픔을 자아냈다. 유진은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의 풍경을 감히 렌즈에 담을 수 없다고 했다. 사진으로 박제되는 순간 살아있는 아픔이 그저 아름다운 구도의 풍경으로 전락해버릴 것 같다고 했다. 대신 그녀는 비석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비석 위에서 멈췄다. 김아무개, 19세, 고등학생. 박아무개, 24세, 회사원. 그들은 역사의 위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으며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주는 참배탑 앞에 서서 묵념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만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자신의 번아웃, 자신의 배신감, 자신의 트라우마. 하지만 이 수많은 죽음 앞에서 그의 개인적인 고통은 너무나 작고 이기적인 투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이름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묵직하고 거룩한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감이었다. 그들은 묘역을 나와 추모의 문으로 향했다. 둥근 벽면에는 당시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앳된 얼굴, 천진한 미소.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듯했다. 유진은 한 영정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친구 지수와 꼭 닮은 안경을 쓴 여학생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친구의 유품 속에서 보았던 친구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어쩌면 지수는 이곳에서 자신과 닮은 소녀의 얼굴을 보며 시대의 아픔에 함께 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왜 이곳에 오고 싶어 했는지, 그녀가 친구를 대신해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것을 넘어 살아남은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저 함께 서서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묘역을 나오는 길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혼자 왔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야.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에 기댈 뿐만 아니라 함께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갈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광주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다. 마치 먼저 떠나간 영혼들이 그들을 몰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40편 담양 중록원 대나무 숲의 청량한 속삭임. 광주의 무거운 역사를 가슴에 담은 박민중과 김유진은 잠시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쉼터가 필요했다. 그들이 다음 목적지로 선택한 곳은 푸른 대나무의 고장 담양이었다. 특히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중록원은 속세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청량하고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광주의 묘역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현재의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공간이었다. 퀘스트, 마음의 소리, 내용, 중록원의 푸른 기운 속에서 과거의 상념을 비우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보상, 정신방어벽 완전 복구, 스킬 평온 획득. 그들은 대나무 숲 사이로 난좁은 흙길을 따라 걸었다. 키 큰 대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주어 한낮의 햇살은 잘게 부서져 초록빛으로 쏟아져 내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만 개의 댄잎이 서로 부딪히며 사하하고 속삭이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백색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민준의 복잡한 머릿속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의 영혼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한동안 걷던 그들은 숲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유진은 말없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어색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가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과의 스킨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신뢰가 그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와 대숲의 청량한 향기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내면 관찰 스킬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그의 마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과 강박,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삭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진 고요한 공간이었다. 마치 잘 정리된 빈방처럼 언제든 새로운 가구를 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예전처럼 불규칙하고 거칠게 뛰는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다. 대숲에 부는 바람처럼 느리고 평온한 리듬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여정 동안 자신이 얻은 것은 단순히 몇 개의 스킬이나 능력치가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가 조용한 평화에 잠겨 있을 때 유진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꼭 꿈꾸는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 거. 처음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에 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역시 처음에는 그녀를 까칠하고 무례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사진작가인 줄 알았죠.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처음 만났던 수원 화성에서의 껄끄러웠던 순간이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유진 씨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두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대나무 숲이 들려주는 청량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과거의 상념은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고 그 빈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와 애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퀘스트 완료 창이 떠오르며 그의 정신 방어벽이 완전히 복구되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덮쳐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마음의 힘을 얻은 것이었다. 41편 전주 한옥마을 고즈넉한 돌담길 산책. 담양에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두 사람은 한국의 멋과 맛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수백 채의 한옥이 아름답게 보존된 전주 한옥마을로 이어졌다. 시스템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퀘스트를 주었다. 퀘스트, 보통의 하루. 내용, 전주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의 행복을 만끽하시오. 보상, 특별보상 행복한 기억의 조각 획득. 투쟁이나 극복, 성찰이 아닌 그저 행복을 만끽하라는 퀘스트. 민주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행복해지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행복은 성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같은 것이라고 치열하게 싸워 쟁취해야 하는 목표라고만 생각해왔다. 유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났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끌고 한복 대여점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우리 하루만 조선시대 사람처럼 살아봐요. 민준은 어색해했지만 그녀의 등살에 못 이겨 옥색 도포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검은색이나 회색의 기능성 옷만 입던 그에게 부드러운 곡선과 여유로운 품을 가진 한복은 딴 세상의 옷 같았다. 유진은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그의 앞에 섰다. 쪽진 머리가 단아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에 민준은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런 그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그의 옷고름을 매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울렸다. 어험, 박 선비님, 제법 잘 어울리십니다. 인물이 훤하시네요. 그들은 어색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한옥마을의 돌담길을 나란히 걸었다. 유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민준도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온기에 기대어 편안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는 한복이라는 옷이 사람을 얼마나 느긋하게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다. 빨리 걸을 수도,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저 주변의 풍경에 스며들어 느린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될 뿐이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타래를 나눠 먹고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유진은 전문가용 카메라 대신 민준의 휴대폰을 가져가 서툰 솜씨로 둘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영락없는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민준은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만에 떠올렸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한옥의 고즈넉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전통 찻집에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두고 그들은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옥 지붕의 유려한 곡선 위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민준은 맞은편에 앉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이 지극히 보통의 하루 속의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았다. 그는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했지만 행복은 언제나 그의 현재 속에 있었다. 그가 유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퀘스트, 보통의 하루, 완료. 특별 보상, 행복한 기억의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온 기억의 조각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그가 새롭게 만들어낸 따뜻한 기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치유하는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삶의 주체였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유진은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42편, 콩나물국밥, 하룻밤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맛. 전조에서의 꿈 같은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한옥 민박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조금은 쌀쌀한 공기에 몸을 떨며 밖으로 나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퀘스트는 아주 소박했다. 퀘스트, 위로의 맛. 내용, 전주 남부시장에서 뜨끈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으로 지난밤의 고단함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시오.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역시 전주하면 국밥이죠.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을 위해 새벽부터 문을 여는 곳이래요. 가요, 빨리. 그들은 이른 아침에 한산한 거리를 걸어 남부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지만 국밥 골목만큼은 벌써부터 뜨거운 김과 구수한 냄새로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가장 허름하고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밤샘 작업을 마친 듯한 인부들과 밤새 술잔을 기울였을 법한 청년들이 뚝배기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곧 그들의 앞에도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두 그릇이 놓였다. 맑은 국물 위에는 잘게 썬 오징어와 김가루, 그리고 날달걀 하나가 톡 하고 올라가 있었다. 민주는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멸치 육수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차가웠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아삭하게 씹히는 콩나물의 식감도 일품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지난밤 술에 지친 사람들의 속을 풀어주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는 것처럼 자신의 여정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는 거창한 성공을 꿈꾸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지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유진이 뚝배기에서 김이 나는 수란을 덜어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요, 박 선비님. 어제 보니 아직도 비쩍 말랐던데. 그녀의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는 다정한 걱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는 이제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든든한 음식이 되었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어제 한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밤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국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는 희망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는 뚝배기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든든하게 채워진 속만큼 그의 마음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다.